실리콘밸리에는 이상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창업 14년째 단 1달러의 매출도 없이 시가총액이 한때 500억 달러를 넘었던 회사. 폭스바겐이 3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빌 게이츠까지 투자한 이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10년 스탠포드 대학의 재료공학과 교수 프리츠 프린츠는 제자 제그 딥싱과 함께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리튬 금속 음극을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배터리 업계에서 이 말은 연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금속 음극은 1970년대부터 수많은 연구자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한 불가능의 영역이었거든요. 문제는 덴드라이트라는 현상이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마다 리튬이 나뭇가지처럼 자라나면서 분리막을 뚫고 양극과 단락을 일으켜 배터리를 망가뜨리는 현상이죠. 소니, 파나소닉, LG화학 같은 거대 기업들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프린츠 교수는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액체 전해질이 문제라면 고체로 바꿔보자는 것이었죠. 그것도 세라믹으로 말입니다. 2012년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본사에선 중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물색하던 시기였고 당시 CEO는 마르틴 빈터콘이었습니다. 답은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작은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였죠. 직원 수 40명도 안 되는 이 회사가 보여준 프로토타입은 폭스바겐 엔지니어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회사 자료 기준 특정 실험 조건에서 10%에서 80%까지를 15분에 달성했고 수명은 기존 배터리 대비 크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후 단계적으로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했고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합작 라이선스 협력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폭스바겐 역사상 배터리 기업과의 협업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핵심 기술은 세라믹 고체 분리막입니다. 리튬 이온은 통과시키지만 덴드라이트 형성은 막는 마치 원웨이 게이트 같은 소재죠. 이 기술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는 수년간 조용히 연구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회사는 단층 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에는 24층 다층 스택 샘플을 자동차 OEM에 최초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발표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했고 시가총액은 한때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스콜피온 캐피탈이라는 공매도 리서치 회사가 2021년 4월 폭탄 같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는 압력이 필요하다, 수율이 낮다, 분리막이 비싸다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고 회사는 반론과 후속 개발 현황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회사는 침묵 속에서 개발을 계속했고 2024년 7월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회사 파워코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단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파워코가 직접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초기 40기가와트시 규모로 확대 가능한 생산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이 제시됐죠. 파워코의 프랭크 블롬 CEO는 우리는 수년간 퀀텀스케이프의 기술을 검증했고 이제 양산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선언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공장을 직접 짓기보다 기술 라이선스를 주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택했죠. 애플이 아이폰 제조를 폭스콘에 맡기듯 배터리 제조를 파트너에게 맡기는 전략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퀀텀스케이프의 플랜 B입니다. 2022년부터 플루언스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응용 협업을 시작했죠. ESS 시장은 전기차와 달리 무게나 크기 제약이 적고 수명이 길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ESS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가 ESS에서 먼저 성과를 내면 그 수익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달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죠. 퀀텀스케이프의 양산 시점과 관련해 업계 투자자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론하지만 회사와 파트너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연단위 SOP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파워코 라이선스 기반의 대량 생산 추진과 스케일업 로드맵이 핵심 골자입니다.
문제는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내세우고 중국의 CATL은 반고체 배터리로 우회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더 큰 위협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진화입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CATL의 기린 배터리 등 기존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의 메리트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14년 100억 달러 투자, 300명의 엔지니어, 200개 이상의 특허. 퀀텀스케이프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성배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성공한다면 2조 달러 규모의 배터리 시장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15분 충전, 100만 킬로미터 수명의 배터리는 전기차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실패한다면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비싼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겁니다. 한편 경영진 체계도 변했습니다. 2024년부터 CEO는 시바 시바람이며 제그딥 싱은 이그제큐티브 체어맨으로서 전략을 이끌고 있습니다. 싱 의장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을 해냈고 남은 과제는 대량 생산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서 랩에서 페브로라 불리는 실험실 성공과 양산 성공 사이의 골은 여전히 큽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세라믹 분리막이 과연 그 골짜기를 건널 수 있을까요? 답은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그때까지 이 회사는 계속 돈을 태우며 달릴 겁니다. 마치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에 성공하기 전까지 수많은 비행 선구자들이 실패를 거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공하든 실패하든 퀀텀스케이프는 배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겁니다. 리튬 금속 음극에 도전한 마지막 기업으로 말이죠.